네, 오늘은 교통도 없고 기상청도 연결을 안 했군요. 저는 그거 연결한다고 잠시 놀고 있었는데 이게 뒤에 인터뷰, 릴레이 인터뷰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이 지금 예정돼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또 휴일, 대체 휴일이어가지고 교통 같은 게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 좀 고민이에요. 이 세 분을 인터뷰를 한 20여 분 동안 하게 되면은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이 세 분이 알아서 좀 잘 대답해 주시겠죠? 질문은 아마 비슷비슷하게 나갈 겁니다. 세 분에게. 한 8분 정도씩 할 거고 가급적이면은 듣고 계신다면은 세 분 후보님들은 좀 간략하게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은 이게 워낙 재미가 없으니까 질문이라도 좀 여러 개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분 이인영 의원, 노웅래 의원, 김태는 의원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중요한 국면 아니겠습니까? 총선 앞두고 그러기도 하고 국회 상황도 여러 가지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번에 유권자는 국회의원들이지만은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의 주인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 분 중에 누가 원내대표가 되면은 뭐 일이 좀 잘 될 것 같다. 혹은 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잘 맞을 것 같다. 혹은 잘 협상을 할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세 분 기호 순서대로 차례로 연결을 해볼게요. 이인영 후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의원님이 그 원내대표에 출마하신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네. 예. 왜 출마하셨는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통합으로 총선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도 성공하고 네. 촛불 시민 정신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선 승리에 기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공안 출신의 황교안 대표, 네. 또 태극기 부대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결합, 그리고 합리적 보수 정치인이었던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떤 의미에서는 극우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더 심화되면은 자유한국당도 건강성을 잃고 한국 정치 전체가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컸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막아야 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지금 현안을 가지고 풀어보면요. 일단은 자유한국당 쪽하고 지금 고소고발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고발전. 네.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신다면은 이 부분은 뭐 어떻게 가겠다라는 걸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야 간의 그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 충돌 이런 것들에 대한 고소고발 문제는 저희들끼리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된 전혀 다른 성격의 것들이기 때문에 예. 이걸 여야 간에 합의해서 철회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러려면 뭐하러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냐. 이런 예. 국민 여론의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딱 잘라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네. 예.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장애 집회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국회가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도 그렇고 뭐 이른바 민생 법안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처리가 안 되는데 요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소고발 요구에 해결이 안 되면은 국회로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패스트트랙 백지화 그리고 사과 요구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은 우선은 민생 경제로 국회를 정상화해서 최소한의 정치를 복원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보다 더 좋은 정치 정상화의 명분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또 현실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시즌2를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네. 당장 해법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모든 걸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네. 최소한 민생 경제로 국회를 정상화하고 정치를 복원하는 이런 과정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우리 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네. 원내대표의 교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협상의 모멘텀으로 살려야 합니다. 최대한 그 자유한국당의 이야기를 경청하겠고 국회 정상화와 정치 복원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유연하게 임하겠습니다. 유연하게 임하시겠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원칙은 좀 지키겠다는 말씀이시고 하지만 민생은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은 자유한국당도 뭐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거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정치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지금 상황이. 이인영 후보께서는 어떻게 이거를 풀어내실 보관이 있으신 건지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충돌이 있었던 패스트 트랙 그 시즌 2를 예. 단순히 다시 시작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거기서 해법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산불도 있었고 예. 포항 그 지진도 있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별로 산업이 무너지면서 지역 경제 회복이 시급한 곳도 있고 예. 당장 자영업, 중소기업 그리고 청년들의 삶을 위한 대책을 만드는 건 정치권 모두가 정쟁을 떠나서 네. 여야가 합심해서 민생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예. 이것으로 정치 본연의 무대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마음만 있다면 네. 우선 정치를 정상화하고 국회를 복원한 뒤에 180일의 시간이 최소한 패스트트랙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찾아서 예.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자유한국당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 분께 제가 똑같이 이건 여쭤볼 건데요. 이게 일부에서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선거법 관련해가지고는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긴 했지만은 이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인영 후보께서 원내대표가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 선거법을 본회의까지 끌고 가서 통과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제도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모든 정치 세력이 합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죠. 네. 따라서 자유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만 국민 여론에는 네. 민심 그대로 의석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의 개혁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도 강합니다. 네. 각 정당이 득표한 득표율대로 네. 의석이 배당되고 할당되는 쪽으로 더 발전해라 이런 요구도 있는 만큼 네. 자유한국당도 네. 비례대표 의석은 전부 폐지하고 거기서 30석을 줄여서 270개의 의석 자체를 전부 지역구로 선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좀 무리한 이야기죠. 네.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좀 변하면 네.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건 협상이 잘 안 되더라도 본회의까지 지금 패스트트랙 그대로 끌고 가실 수 있으신지 그 여지를 좀 여쭤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선거제도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모든 정치 세력이 반드시 합의해서 처리하자 이런 합의해서? 것이 예.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예.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엇나가듯이 비례대표 전부를 폐지하자. 그리고 의석수를 30석 줄여서 나머지 270개는 전부 지역구로 선출하자. 이런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초만 타 후보와 다르게 내가 꼭 해야 된다. 이인영이 꼭 돼야 된다. 이 말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두 후보는 한 분은 정책 능력이 뛰어난 분이고 예. 또 다른 한 분은 대화 협상 능력이 뛰어난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에 비해서 저는 전략 감각, 총선까지 가는 전략 감각 이런 것들이 또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전략 감각을 가지고 네. 정책 능력 이런 것들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이런 것들 다 진두지휘도 해봤고요. 알겠습니다. 또 개헌특위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 130조 전체에 걸쳐서 심화 협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1년 6개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했고 거기서 알겠습니다. 파생되는 모든 법과 제도,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가이드라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문무겸비해서 원내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무를 겸비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바로 연결할게요. 이어서 노웅래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출마 선언문 보니까요. 노 의원님이 의회 정치 복원,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원내대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안 돼서 문제잖아요. 의회 정치도 그럼요. 안 되고 일하는 국회도 안 되고 이게 예,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 겁니까? 보관이? 약간 이게 보관이요? 의문이기도 해요. 보관이 없을 것 같아서.
보관이 없을 것 같다고요? 예. 이거 보관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나선 거고요. 그렇습니까? 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예. 제가 이제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시대적인 소명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문재인 정부는 그냥 탄생된 게 아니고 개혁과 적폐청산의 시대 정신을 실천하라고 만들어진 탄생한 정권이죠.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게 잘못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개혁과 적폐청산의 시대 정신이 모두 부정이 되는 걸 거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고 있는 추진하는 정책도 모두 완전히 부정이 되겠죠. 네. 우리의 존재 이유도 부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다시 이 나라를 거덜낸 이 적폐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맡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총선 승리 앞장서서 제가 해내겠다는 뜻에서 출마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승리는 하는데 지금 예. 총선 승리 전에 국회가 예. 어떻게 좀 잘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자유한국당 밖에 나가 있고 사실상 예. 그리고 법안 처리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요. 이 원내대표 할 일이 이제 총선 대비도 있지만은 이 국회에서 예. 일하는 건데 일단 기본은 예. 이거 어떻게 좀 자유한국당 좀 끌어와서 뭔가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 건지. 저는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이고요. 21년 동안 예. 저 이제 소통을 이제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하는 기자를 했고요. 예. 그래서 장에 나가 있는 제1야당 예. 국회로 끌어들일 보관을 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자유한국당에게 줘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 그렇죠. 특히 이 선거법은 이게 게임의 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이거 합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믿음을 확실히 줘야 되겠죠. 그래갖고 아주 좀 자유한국당이 들어오도록 해서 네. 하여튼 국회가 정상화되고 좀 일 좀 하도록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선거법 관련해 갖고 자유한국당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네. 이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원내대표로서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오면은 이게 그러면 패스트트랙이 뭐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계속 끝까지 가는 겁니까? 근데 자유한국당도 결국 야당이니까 네. 반대도 할 수 있고 장애투쟁도 할 수 있지만 예. 국민 입장에서는 반대만 하고 있으라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국정 운영의 파트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안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그리고 본인들의 입장만 계속 주장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이 국회라는 공간이 토론하고 논쟁을 하는 공간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자기네 입장을 좀 일단 테이블 위에 이제 올려서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됐다는 건 협상을 시작하는 거지 뭘 일방적인 거나 아니면 편법으로 뭘 처리하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 중요한 법률인데도 불구하고 논의를 못하겠다 이래서 논의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이 패스트트랙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좀 협상을 시작해 보자. 예. 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혁 관련 지정된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당도 입장을 또 조율을 해서 예. 우리 당의 또 입장부터 먼저 이렇게 수렴을 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도 우린 또 내부적인 또 과제입니다. 네. 원내대표 되시면은 가장 중요한 협상 파트너가 나경원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예. 파트너로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게요. 뭘 그러게. 나경원 대표는 2006년도에 제가 이제 예. 원내 대변인 할 때 같이 좀 했었고요. 아, 그런가요? 예. 네네. 그렇게 했었고, 이제 우리 국정농단 때 이제 같은 상임위를 했었는데요. 네.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신 분이죠. 아. 예, 그래서 그 현안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많은 분인데 네. 오바를 해서 이제 탈인 거죠. 그래서 좀 그 열정과 그 애정을 우리 국회에서 순기능이 되도록 선순환이 되도록 네. 제가 설득도 좀 하고 네. 또 협조도 구하고 네. 그리고 국정 운영의 파트너다 우리 야당도 예. 그리고 정권 뺏겼으면 좀 따라와주는 맛이 있어야지 이게 정권을 또 차지하고 일하는 사람도 좀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예. 저희는 또 많이 깊게 또 넓게 좀 들어주고 네. 좀 더 명분도 주는 또 이런 맛이 있어야지 또 야당도 좀 따라올 맛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이인영 후보도 말씀하셨는데 이 대화와 협상의 어떤 장점을 갖고 계신 분이 아마 노웅래 후보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친화력 이런 게 의원님의 장점으로 많이 꼽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조직도 부족하고 구심력이 없다. 뭐 이런 단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뭐 조직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과거 정치야. 그 예. 과거 정치, 과거의 기준 아닙니까? 예. 옛날에 우리가 그 조직이라는 게 세력이라는 게 있어갖고 당내 분파 갈등 그런 걸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당이라는 게 무리당 아닙니까? 무리당. 그러니까 예. 다수의 뜻을 모아서 그거를 공정하게 이끌고 갈 수 있다 그런다면 네. 그게 뭐 조직이나 이런 게 굳이 필요 없는 거고요. 예. 그게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 민주당 100년을 만들 수 있는 데 힘이 돼야 되는 거지. 옛날처럼 개파 분파 만들어서 지지고 볶고 이래갖고 앞으로 한 발짝으로 못 나가는 이런 정치.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정말 20년, 100년간의 정당을 만든다면 네. 민주당 자체가 다 문재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민주당 파만 있는 조직이 필요 없는 그런 이제 당이 돼야 되겠죠. 네. 굳이 필요하다 그런다면 이제 가치와 정책으로 뭉친 그런 모임의 그룹들은 필요한 거겠지만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원내대표 되면 이거는 꼭 하겠다. 딴 건 몰라도 이거는 확실하다. 이거 한 말씀만 한 30초 듣고 끝내죠. 예, 하여튼 자유한국당이 밖으로 나가 있는데 하여튼 안으로 들어와서 추경을 포함해서 내가 논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 처리할 수 있는 보관을 갖고 있고요. 네. 하여튼 지금 결국 요건은 소통 부족 아닙니까? 그래서 네. 야당의 말이 되건 안 되건 간에 더 네. 깊고 넓게 많이 듣고요. 설득한 건 설득하고 협조 구할 건 좀 구하고 명분 줄 건 좀 명분도 좀 줘서 네. 좀 야당도 좀 발 뻗을 여지가 좀 있게끔 해서 그래요. 국회로 좀 끌어들여서 좀 일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노웅래 의원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기호 3번 김태년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예, 지금 청취자분 중에 유튜브 라이브를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그랬는데 유튜브에다가 KBS 일라디오 검색하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듣죠. 원내대표 출마한 선언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왜 나와야 된다 이 말씀 간단하게 듣고 시작하죠. 네, 20대 국회 지금 마지막 해 아니겠습니까? 예. 총선 1년 앞두고 있고 네. 또 우리 민주당 정부 이제 3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네. 민생 문제 또 경제 활력, 한반도 평안을 만들어내는 문제 이게 다 중요한데 지금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국회 정상화 시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절박함. 예.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이 일에 의한 경험 이런 게 일을 좀 잘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 정책통으로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김태년 의원께서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원내대표가 되면은 근데 청와대나 이쪽이랑 너무 좀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당이 뭐라고 할까요?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집권 여당 아닙니까? 예. 당이 중심이 돼서 당 정청을 한 팀으로 만들어내는 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당이 어쨌든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고 민심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네. 당이 중심에 서서 어떤 당 정청을 조율하고 한 팀을 만들어내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당 정청을 조율하고 네. 또 한 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처럼 되지도 않았고 또 앞으로 예. 그렇게 될 일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밖에 나가 있고요. 아까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을 많이 듣고 협상을 해갖고 끌어오겠다. 국회 안으로 자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태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관이 있으세요? 자유한국당도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제1야당이고 그러면은 네.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예. 또 중요한 정치 세력이고요. 예. 정성을 들여서 또 예우를 다해서 대화하고 네. 협상을 해야 할 텐데 네. 아마 자유한국당도 계속 장애에만 있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다니시면 이게 국회를 내팽개치고 계속 이 장애에 있는 데 대해서 네.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거고요. 야단도 많이 맞을 거거든요. 네. 본인들이 뜻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격앙되어 있겠지만 네. 국민들 바람과 요구, 목소리 잘 듣고 국회로 복귀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네. 특히나 지금 추경처리나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하는 문제 이런 산적한 현안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는 또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했던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고 나면 대화가 복원될 것이고 또 협상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낙관적인 생각이야 이제 가지실 수 있는데 지금 뭐 밖에 있고 자유한국당이요. 국회라는 데가 원래 격하게 대치하다가도요. 일정 시점 되면 대화가 복원됩니다. 예, 아마 첫 번째 숙제가 이제 추경일 것 같은데 원내대표가 되면요. 이거 뭐 자신하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네네. 자유한국당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네, 추경 들어와서 국회에서 통과 안 된 적 없고요. 예. 그리고 이번 추경의 내용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네. 그 산불 피해나 포항 지진, 그 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국민 안전과 관련한 예산, 또 산업 위기 지역, 고용 위기 지역 지원 대책, 그리고 또 지금 그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뭐 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 여러 가지 다 민생과 관련한 예산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또 국제기구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권고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또 국민의 요구 이런 걸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도외시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잖아요. 공수처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검찰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그래왔어요. 검찰이 반대하고 무산되고 이 경험을 계속 겪어왔는데 이번은 원내대표가 되시면 이거 어떻게 끌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이건 법무부하고 행안부가 이미 합의를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의 보완해야 될 여러 가지 요구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반영할 것들은 이렇게 반영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이 그렇게 계속 반대만 할 일은 아니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 혹여 검찰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언행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원로들과 만나가지고 저편생산 끝나고 난 다음에 협치하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세요? 협치가 강조된 발언이셨잖아요. 협치를 하고 싶고 협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제가 당 대표 시절에도 쭉 모시고 협상도 해보고 했지만 그 의지는 확고하시거든요. 다만 헌법 질서를 어지럽혔거나 또는 국정을 농단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어떤 그런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성찰과 반성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협치로 가는 데 있어서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30초만 꼭 김태년이어야 한다. 뭐 이런 말씀 그거만 듣고 마무리할게요. 유능한 집권 여당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원내대표가 경험도 좀 많아야 되고 또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정과제 정책위원장을 맡아서 인수위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의 설계를 주도적으로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이행도 책임 있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대 당과의 협상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뭐 야당 시절이든 여당 시절이든 다양한 파트너들과 또 협상했던 경험도 있고요. 또 당정청을 잘 조율해왔던 그런 또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김태년 후보였고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들 세 분 연결해 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다들 생각이 있으시겠죠, 청취자 여러분들?